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출시된 지 5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에서 전체 발행액의 98%인 1조 9,517억 원이 사용됐는데요. 익산 다이로움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골목 상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출시된 익산 다이로움. 발행된 지 3년 정도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2조 원도 돌파했습니다. 이는 발행 5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한 해 평균 4천억 원 이상이 소비되는 셈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최초 발행해가지고 3년 만에 1조를 돌파했고 이번에 2년 만에 또 1조가 더해져서 2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계속 소비자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다이로움 결제율은 98%, 금액으로는 1조 9,517억 원어치입니다. 지역화폐 특성상 정해진 지역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순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의 경우 익산시가 20% 특별 할인을 하면서 월 발행액은 역대 최고인 800억원이 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이로움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가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는 25만 6천여 명. 익산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 26만 7,60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90%가 넘은 겁니다. 다이로움 가입은 14세 이상이어야 가능해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활인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 가서 쓰지 않고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다 보니 이 화폐가 서로 순환되면서 익산시가 진행한 다이로움 파급효과 연구 용역을 보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3.6배. 그만큼 지역화폐는 경기 침체에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하는 등 다이로움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 새 도시 브랜드가 공식 선포됐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새 도시 브랜드인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선포했습니다. 새 도시 브랜드는 한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의 기존 도시 브랜드는 어메이징 익산이었습니다. 9년 전 전주와 완주, 정읍으로 지정된 도내 연구개발특구에 익산이 추가로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연구개발특구에 익산을 농생명 융합 분야 특구로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특구 후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와 원광대 캠퍼스,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소 일대, 제3사 일반산업단지 등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주업체에게는 특허 출원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조천 정비사업의 설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대조천 4.25km에 걸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며 최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용역은 동진 ENC 등 2개 업체가 맡았으며 오는 202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조천은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레드 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익산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이제 투자 협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익산시는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문가 포럼을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원광대에 마련된 창업지원관. 첫 입주업체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지난 2월 전북자치도 익산시 등과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8개월 만에 RGB 연구소를 지난 8일 개소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대전 등지에 있는 연구소 3곳과 달리 익산 연구소는 레드바이오와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물용 치료제부터 식품 신소재와 천연 소재 치료제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방침입니다. 저희는 오가노이드는 기존에 이제 레드바이오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바이오와 함께 엮어서 뭔가 융합적인 기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원광대는 산학협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투자 협약을 맺은 다른 바이오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창업 지원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6년 3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 원광대 글로컬 대학은 글로벌 생명산업 거점 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열어준 덕분에 그 다음에도 6개의 기업이 더 입주하겠다 하고 또 계속적으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익산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등 기반 시설 구축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업 입주가 시작됐다며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전문가 포럼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저희들 확보를 못해서 전국의 바이오 관련 협력 인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바이오 포럼을 저희들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바이오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된 익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가 구상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가운데 다른 체육시설 등에서 같은 직종으로 5년 이상 일했고 관련 자격증을 갖춘 1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고용이 안정됩니다. 익산 토성 명칭이 61년 만에 익산 오금산성으로 변경됐습니다. 익산 토성은 지난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붙었던 명칭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익산 오금산성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익산 오금산성은 해발 125m의 오금산을 둘러싼 유적으로 백제시대 말 처음 지어져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사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한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이 지금까지 17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들 정원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결과 모현동에 만들어진 꽃피는 모현정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영등 이동 백제 푸르미르 정원과 성당면 얼음의 어울림 정원, 함여릅 다송권형 꽃길 동산, 동산동 행복정원 등 4곳은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5곳의 고도 가운데 익산의 백제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고도 5곳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되는 건데요.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유적 발굴 과정과 관련 사료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과 쌍릉 등 익산에는 백제 왕조의 핵심 유적 8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눈에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적 정보와 발굴 과정, 역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고도 5곳 가운데 익산이 가장 먼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산도에 있는 유적의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곳 탐방거점 세계유산센터에서 유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전문 자료를 2층 자료 열람실에서 보시고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부터 198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물 3개동을 구축했습니다. 내부에는 방문객 쉼터와 유적 홍보관, 자료실,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익산 진입부인 금마에 자리 잡아 유적을 찾는 탐방객이 가장 먼저 거치는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서구에만 보관됐던 유적 발굴 과정에 대한 보고서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세계유산의 가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연 만큼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탐방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관광 거점 시설로 익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익산 백제 유적을 찾은 탐방객은 100만여 명. 올해부터는 백제 유적의 관광 거점 시설로 세계 유산센터를 가장 먼저 품게 되면서 익산시가 백제 왕도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의 1시민 1행복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시민 1학기는 올해 58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또 1시민 1미술은 268명이 수업에 참여했고 1시민 자원봉사는 참여자 266명이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수강기간을 더 늘리고 강사수당을 인상하는 등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16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한 달간 열린 미디어아트는 석탑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연지와 목탑지, 미륵산숲 등까지 전시 공간을 확장해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레이저 아트쇼와 미디어 파사드 무대 공연, 각 구역을 연결한 순환형 전시 프로그램이 배치돼 방문객 체류 시간도 기존 행사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피우다로 주제로 열리며 전시 공간은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신흥공원 꽃바람정원과 솜리 빛담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축제가 끝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 국화 전시가 이어집니다. 익산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무료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마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한국무용팀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방문해 문화공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황등 청계백숙을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강영란 대표는 나눔은 내가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